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기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입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 상당히 조금 양식이 좀 짜증나는 양식이죠. 내용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로 보시면 한번 살펴볼까요? 승용차가 업무용 사용 비율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직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지켜하고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조정이 관련 비용 송불산입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불산입이 29번 나오고 그다음 강화사업비 부인액이 1차, 2차 조정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은 강화사업비 한도초가 2월액 명세고 4번, 5번은 처분 손실 800만 원 넘는 것에 대한 정리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우선은 전체 양식이 1번이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2번에 이제 내용이 관련 비용 불산입과 한도초가 나와 있고 그다음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이제 차량 번호 뭐 말 그 적고 차종 적으면 돼. 임차여부는 자가 렌트 리스 적으면 됩니다. 보험 가입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당연히 가입이 여적죠. 아닌 건 부는 적으면 다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총 주행거리 중에서 업무용 사용거리죠. 예를 들어서 거래처 대리점 방문이라든지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관계 다 이런 거 뭐죠? 운행일지 다 적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임원들이 그래선 골프 접대한 금액이 되느냐 보는데 예규는 애매모호하지만 업무에 관련된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적고요. 그 다음에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7번이 계산되죠. 여기서 5번을 6번 5로 나눈 건데 이 업무 사용 비율의 경우에 여기서 19번의 비용이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업무 사용 비율이 100% 봅니다. 근데 개월수 안 보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보유월수 계산한 결과가 업무 사용 비율 100% 해당되는 거죠. 다만 이제 19번 금액이 1,000만 원 넘을 때는 운행일지를 안 한 경우는 1,000만 원의 비율대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다 1,000만 원 이하짜리는 100% 적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쓰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죠. 다만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회사는 요건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쭉 적고요. 또는 이제 신규 취득한 우리 회사 자산 취득일이고 임차기간은 임차기간 적습니다. 리스나 렌탈 차량이고 당해연도의 보유월수 정기월 자산이면 12개월 되고 단기에 신규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로 적고요. 임차기간도 리스 렌탈 기간이 원래 1년쯤 12개월 적고 단기에 신규 임차하면 개월 썼고 단기에 또 임차가 종료돼서 리스 렌탈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 개월 수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산으로서 당해연도 중에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 자산에 대해서 보유기간 적습니다. 9번이 여러분들 보유기간 월수가 승용차 1,000만 원 한도 계산, 강화사업비 800만 원 한도 계산 시 보유월수 9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사용비율 아까 설명했죠. 비율하고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그대로 내용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차량 남바별로, 요 차량 번호판별로요. 쭉 적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 강화상학비는 우리 우리 회사의 보유 차량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놈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으로 5년의 강제 상각 규정이고요.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여기 이제 신고한 방법대로 그 다음에 신고한 연수에 따라서 임의 상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내용을. 되셨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는 리스나 렌트 차량 임차료 상당액을 적습니다. 여기 이제 상당액입니다. 연간 금액을 다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제회계 기준 안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료라는 계정 과목이나 차량 유지비 금액을 다 썼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뭐죠? 리스료는 운용 리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권 자산 잡고 리스 부채를 잡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료 분기는 어떻게 된다면 잘 들으세요. 사용권 자산 잡고 대변에 리스 부채로 잡기 때문에 리스료 지급액을 어떻게 하냐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에 리스 부채를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 회사 내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죠? 이자 비용 잡기 때문에 이 내는 금액이 차변이 차량 유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한 회사는 2018이나 2016 똑같은데 국제 기준한 회사는 리스로 지급액을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은 리스나 렌트 계약서를 보고 적든지요. 아니면 장부상에 리스로 나간 보통예금 해당된 적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차량 유지비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뽑아야 된단 말이죠. 작년처럼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뽑아내야 된다 얘기죠. 이해가시려고 봅니다. 좀 어려우신 분은 리스 기준을 공부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 보시면 리스 차량은 연간 리스료요 12번 금액이 있어요. 이 안에 포함된 보험료나 자동차세 수선비를 빼넣어야 되는데 수선비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임차료 12번 금액에서 이 안에 포함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를 뺀 금액에 대해서요 7% 금액을 수선비로 보기 때문에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죠. 이것도 국제기준 회사에서는 장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12번을 구하고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국제기준 회사는 계약서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비, 보험료, 수수비, 자동차세 적으면 되죠. 이건 그냥 읽는 다음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 기타 안에는 뭐 당연히 뭐죠? 주차비, 뭐 세차비, 고속도로 통행 이런 게 다 되겠죠. 그러면 렌트카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대리운전 비사 비용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리고 동시에 뭐죠? 그 자동차 불가금 같은 거 여기 안 들어가요. 19번에 전체 비용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여기 보시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업무의 사용 금액 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상각비 11번의 자사 보유 차량, 리스 렌탈 차량 곱하기 7번의 업무 사용 비율 곱하고요. 기타 비용은 나머지 7%. 요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산식은 안 보시고 자동으로 계산 기능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되니까 내가 일일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뭐 수동으로 입력할 경우 몰라도 합계가 여기 업무에 사용한 금액이고 업무 외에는 나머지 전체 감가상각비에서 요거 빼고 그다음 요 전체 비용에서 요거 뺀 금액이 적어서 29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이 나오면 이 합계 금액은 송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즉 탑승자가 되죠. 그 주 탑승자에 대한 상여배당, 탑승자가 임직원이면 상여처분하고 탑승자가 임직원은 아닌데 주주인 경우는 개인 주주일 때는 배당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액은 24번 금액에서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보유월수죠. 다만 법소정의 부동산 임대업 경우는 400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만약 회사가 2019년도 7월 1일 날 제네시스를 6천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하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0인데 7월달 샀으니까 600이 되겠죠.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이 되잖아요. 요 금액이요. 근데 이제 세법상의 업무 사용 비율을 만약에 90%로 친다면 이 중에 540만 원 되니까 업무 외 사용 금액이 10%가 60만 원 부인. 요거는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업무 외 사용 금액 여기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요거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과 부인됩니다. 지금 감가상각비만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럼 요게 540이 이항의식에 바로 24번 예란 말이 인정되는 금액. 그래서 이 24번에 540만 원 금액에서 연간 800인데 보유월수가 12분의 6개월이니까 400이 되면 140만 원 금액 또다시 송금불사에 가는 거죠. 하고 얘가 내국법인 소유 차량은 유보고 리스와 렌탈 승용차는 기타 사유치로 처분합니다. 계산한 금액 엄수일 때는 조정이 없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조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상이 되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사유 계산하고 감가상각 한도초 2월 명세에서는 37번 금액은 정기요액은 작년도 정기에 41번 금액 옮겨 적습니다. 여기다가 41번이 37번 오죠.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은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감가상각 한도 초기에는 여기 30번 금방 부인에게 여기 와서 옮겨 적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 금액이 37번 더하기 38번이 39번이 되고요. 송금 추인액이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부인액이 있으면 밑에 보겠죠. 자, 내국법인의 밑에 봅니다. 소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에죠. 중간에 여러분들 좀 따옴표가 안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여기 중간에 좀 칸을 튀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요 칸을 중간에 좀 비워야 될 걸 판단되면 땡땡하고 이렇게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할 때 법소정의 부동산 임대업은 400만 미달할 때 송금 추인하고 유보 처분하고 리스와 렌트 승용차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역시 800만 미달한 금액 송금 산입하고 당초의 기타 사유처에서 얘는 기타로 하는데 다만 리스 렌탈 차량은 10년 차에 몽땅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1번. 요거는 어떤 이야기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중도의 매각 시는 어떻게 하죠? 매각 시는 유보 잔액 남은 잔액을 전액 송금 산입을 합니다. 계속 보유할 때 6년 넘어 보유하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6년 차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하죠? 리스 렌탈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이제 반납하게 되면 반납 뭐죠? 다음 해부터 800씩 정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었어요. 2014년도 1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를 여러분들 6천만 원에 샀다고 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2014, 2015, 2016, 2017, 2018 됐었죠. 회사 상각비가 정액법 치면 이제 1,200이 될 거고요. 매년. 근데 이제 업무용 승용차 대회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16년도부터 생겼어요.
이거는 이때는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이 100% 간주하면 인정되니까 이 중에 800만 원씩만 인정이 되면요. 2016년도부터 400이 부인액 생기고 그럼 400 생기고 400 생기면 12월 말에 이제 1200만 원의 누적 부인액이죠. 해당 연도에 다음 연도가 언제죠? 2019년도에 800만 원 송금 살입하고 1200 중에서 2020년도에 400만 원 송금 살입하고 이렇게 정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해당 연도에 다음 연도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계속 보면 매각할 때면 유보자는 몽땅 정리하는 거죠. 리스 렌탈은 반납의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반납한 연도 다음 연부터 차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차에 몽땅 정리하는 이런 계산 구조죠. 차기율시키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하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부인을 빼서 남은 요 49번이 여기 이제 세무상 잔액이 되는데 자 하나하나 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회사의 장부상 인정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 이전 취득한 자산은 신고 방법에 대한 정렬법 상각비, 2016은 회사의 정액법 5년 상각한 거죠. 그 다음에요. 한도 초과는 40년 적고 요게 49번이 이제 뭐냐면 여기엔 얘가 그 세무상의 장부가액이 되죠. 그럼 양도가액에다 뺀 것이 처분 손실 나오는데 처분 손실 나온 경우만 적고 처분 이익의 경우는 제로로 적습니다. 안 적습니다. 그랬다가 단기에 송금 살입은 800만 원, 부동산 임대면 400을 한도로 하고 50번의 처분 손실이 800 또는 400을 넘으면 52번의 한도 초과 송금 불살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매각했으니까 기타 사유출되죠. 유의할 것은 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요 조정은 자사 소유 차량만 해당되죠. 왜냐하면 리스와 렌탈차는 우리 회사 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매각 지정이죠.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을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면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죠.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보시면 다음 연도에 정기 2월액 금액을 전년도 2월 금액을 적어요. 작년도 59번 금액을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매년 800만 원 한도로 송금사례 부동산 임대면 400만 하고 요 금액을 처분 손실은 800씩 또는 400 정리하다가 10년 차에 몽땅 다 송금 살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차는 없어졌는데 사후 관리가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건 송금을 살입하고 기타 사유출 했기 때문에 송금 살입하고 기타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용차에 대한 내용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보시고 이어서 강의 드리는 사례를 보시고 자세히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